안녕하세요. 도란도란북스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새로운 파닉스 교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옆에 화면에 보시면은 조선시대의 영어 교재가 있고요. 제잘제잘 파닉스, 그리고 도란도란 파닉스가 있습니다. 도란도란북스에는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러 시리즈의 소개는 뒤에 나아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란도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파벳의 올바른 소리 그리고 발음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을 만들게 해주신 캐서린 J. 데이비스 선생님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파닉스를 생각하시면은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시나요? 단어의 쉬운 cloud, dog, tree, cat 이런 게 파닉스일까요? 네, 그렇게 파닉스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의 소리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휘, 독해, 암기 그리고 나아가서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6살,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파닉스 교재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파닉스 교재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걸 느껴가지고 본 저자이신 캐서린 J. 데이비스 선생님과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J. 데이비스 선생님은 미국 테네시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교직에서 은퇴하셨고 은퇴하기 전까지 무려 20년에서 30년 동안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리들을 알파벳을 구성하셔서 각 모음의 색깔을 입히셨어요. 어른들은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의 구별을 잘 모르고 소리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독해와 어휘와 그리고 암기력 끝으로 문법까지 많은 혼돈을 느끼고 공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파닉스 교재를 한 8년 정도 지도하게 되었고요. 지금 18년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나 그다음에 토익, SAT 위주의 강사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발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걸로 느껴져서 이 책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원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해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책을 활용해서 올바른 소리와 그리고 바른 소리값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파닉스를 지도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러한 문제로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소개받고 지도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은 저희 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요. 학부모님들은 파닉스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면은 표정이 되게 일그러지시고 되게 놀란 표정이 지세요. 또 다시 파닉스를 해야 되나요? 파닉스를 꼭 해야만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한번 시험을 보자고 말씀드려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A부터 Z까지 아이들한테 써보라고 하고 그 밑에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게 하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40초를 넘기거나 1분 이상 걸려요. 쓰는데. 그러면은 대문자에서 소문자 A부터 Z까지 썼을 때 대략 몇 분 정도 걸려야 되나요? 하는데 거의 30초 컷으로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30초 만약에 이상이 걸린다는 뜻은 아직까지 아이가 알파벳의 소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알파벳 글자도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단어가 쉽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쯤 돼서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읽게 되면은 그렇게 잘 읽지 못해요. 버벅거려요. 왜 그럴까요? 알파벳에 대한
소리가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란도란북스는 이러한 소리값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는지, 모음의 색깔을 입히고 다음의 글자의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벳을 쓰고 그 다음에 단어 밑에 소리를 쓰면은 한글로 쓰게 되겠죠. 근데 한글로 쓰면은 학부모님들이 생각 외로 그걸 그렇게 꼭 써야 될까요? 그렇게 쓰면은 한글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조선시대에 사용한 영어 교재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의 영어 교재 아학편을 보게 되면은요, 지석영 선생님께서 편찬하신 책이에요. 원래 이 2000자를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책을 보시고 지석영 선생님께서 한자의 뜻과 그 다음에 일본어 뜻과 소리와 그리고 영어의 글자와 그리고 밑에 소리를 표기하셔가지고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I don't understand one word you s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조선시대는 영어를 받아들이기까지 쉽지는 되게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영어를 되게 잘했대요. 선조들이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암기력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배운 그 영어의 방식이 되게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1910년 우리나라의 경술국지가 들어오게죠. 경술국지 계기로 조선의 통치가 모두 일본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 후 원어민 교사가 아닌 일본인 교사가 영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발음이 아닌 문법과 작문 위주의 영어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1920년 오성교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의 발음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일제감정기 영어 교육의 적폐는 110년이 흐른 지금도 남아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11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너무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나요? 여기 책에서도 아마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격한 신분사회 조선의 변화의 바람이 몰고 왔고 영어만 잘하면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는 곧 출세를 의미했고 그만큼 영어 공부의 열풍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해요. 그 열풍에 힘입어 다양한 영어 서적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한 책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손조들은 한자로 뜻을 알고 영어의 글자를 쓰고 그 밑에 소리 값을 통해서 영어 발음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영화 대사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 말모이. 거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겁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알므로 이제는 영어의 소리를 한글로 드높이겠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글자예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의 대사도 몇 개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소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종대왕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소를 닷소리와 홀소리로 구별하고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게 만든다. 소리내는 기관을 사용하고 만들고 언어는 본디 소리이므로 글자에도 소리의 이치를 담는 자 소리를 그렸다. 세상에서 가장 큰 봉표성, 곧 자연의 이치를 담으려는 것. 소리에 충실한 글자를 만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연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글의 글자는 목구멍, 입을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글자를 만든다면 백성들이 써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알다시피 말이 칼보다 더 무섭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 글의 기초가 바로 파닉스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파닉스 과정이 대략 3년에서 4년? 아이들마다 다른데 더 오래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년도 안 되고 1년도 거의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파닉스 챈트로 끝내게 돼요. 즐겁고 율동하고 막 재밌게 배우는 거 좋아요. 하지만 글자는 학습으로 배워야 돼요. 정확한 글의 소리값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읽어야. 하지만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계속 문제가 반복이 돼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한글과 영어의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발음으로써 그 뜻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드셨죠.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만큼 우리나라 한글은 뜻도 있지만은 소리도 가장 중요하게 많이 써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글을 잠깐 보면은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일러 말하고 싶어도 마침내 마땅히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내 일을 위하여 백성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씀에 있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만큼 세종은 백성들이 평등하게 한글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게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민정음에 글도 남기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조선시대 영어 교재처럼 우리 조선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어떤 거를 중시했는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조선시대 영어 교재에 보면은 원문 띄어쓰기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고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 책에는 Color Code Chart라고 해가지고 A 모음 중심으로 색깔을 입혔어요. 그래서 모음별로 아이들이 색깔을 볼 때 그 색깔을 통해서 보고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컬러 코딩 차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다 옆에 보면은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또 쓰이게 되었고 저도 알파벳 사운드라 해가지고 알파벳에 들어가야 될 소리를 한글로 똑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이 한글의 글자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도 그 목소리, 목구멍과 입소리를 통해서 한글 소리를 통해 한글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도 최대한 이 영어의 소리가 한글로 똑같이 옮겨서 표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 안에 있는 한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은 7, 0, 0이라 되어 있죠. attack. 네, 여기서는 attack라 되어 있어요. British, 영국식 영어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미국식 표현은 발음이기 때문에 attack 이런 표현이 되는 게 맞지만 약간 다른 점 몇 개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keep라고 되어 있는데 keep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발음 위주로 읽으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떠한 소리로 인지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만든 교재를 보게 되면은요, 1번에 NET로 읽는 게 아니라요, 할 때 에, 트 해가지고 net 발음으로 읽게 돼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의 영상을 따로 만들 거예요. 강의 영상은 대략 15분에서 20분 가량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 거고요. 네, 이렇게 저희 책 시리즈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시리즈를 총 6개를 만들어서 옹알옹알 파닉스, 종알종알 파닉스, 제잘제잘 파닉스, 제잘제잘 파닉스, 워크북, 그래서 교재용과 워크북이 따로 있고요. 도란도란 파닉스, 베이직 파닉스, 어드밴스 파닉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판 예정인 책은요, 제잘제잘 파닉스와 제잘제잘 파닉스 워크북, 그래서 교재용과 그리고 워크북 2권으로 있고요. 그리고 도란도란 파닉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알옹알 종알종알 베이직 어드밴스는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책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소리값으로 읽어야 발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필요한 친구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초등학교 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재를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홈스쿨링으로도 되게 유용할 거예요. 영어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쉽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어떻게 뭐가 중요해서 어떤 거를 아이한테 지도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부방, 과외, 학원, 학교 등에서도 사용되면은 교재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파닉스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화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국경선에 가게 되면은 TSA 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TSA에서 이제 여권을 검사하시고 비자를 검사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세요. What for? Why? Where to?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아마 4분의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가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그 TSA 분과 영어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너무 얼어가지고 name 하니까 Kevin? 이렇게 말하기만 하고 그 외에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한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학원을 다니면은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Hi John, nice to meet you. How was the weather today? Was it good?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친절한 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친절한 분위기, 친절한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조금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배우는 교재 책들은 되게 잘해요. 왜냐면 밥상이 차려졌거든요. 간도 되어 있고, 밥은 어떤 농도로 되어 있고, 국은 어떻게 짜기, 반찬 어느 짠 정도인지 아이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재만 활용해서 결국에는 그런 책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딱 주면은 잘 읽지 못해요. 생각보다는. 읽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못 읽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도란도란북스 책을 구입하시면은요, 책 뒷면에 이렇게 QR코드를 보실 수 있어요. 각 QR코드에는 소리 음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샘플로 제가 하나를 빼왔는데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ound story about Audrey and Brad, Part 1. One Saturday morning, Audrey and Brad sat in the den, watching the pendulum swing back and forth on the clock on the wall. They were bored. 이야기 사운드 스토리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소리에 대한 것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풀어서 소리에 나는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어른들은 글자를 보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저게 트 소리라, 티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의 모든 소리들, 파닉스의 모든 소리들 41개의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저희가 QR 코드를 준비해서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맞추고 글자를 보고 소리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제작되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어를 잘 준비해야, 그리고 언어를 잘 알아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어떨까요? 저는 언어는 모두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외도 좋아요. 그리고 비싼 어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배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초적인 이 파닉스는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영어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해요. 저에게는 2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딸이 크면은 조금 다른 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2022년 된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고, 만들게 되면서 이제는 영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올바르게, 파닉스를 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란도란북스 대표 조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